안녕하세요.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. 오늘은 2023년 3월 29일 저녁인데요. 오늘은 변제공탁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탁에는 5가지가 있어요. 변제공탁, 집행공탁, 보관공탁, 보정공탁, 보정공탁을 담보공탁이라고 하고요. 집행공탁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변제공탁이라는 것은 내가 갚을 빚이 있는데 변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채권자가 받지를 않는다든지 거절한다든지 도망다니든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공탁을 하면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지만 형식적 심사권 내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충 쓴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. 잘 법리 같은 것도 검토해야 되고요.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서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은 인정이 안 돼요.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확지 공탁, 즉 피공탁자가 특정돼 갖고 알거나 또 상대적 불확지 공탁, A한테 줘야 될지 B한테 줘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. 얘들이 채권 양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고, 절대적 불확지 공탁이라는 것은 도저히 누군지 몰라요. 이런 거는 안 받아줘요. 그렇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그 공영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제 수용할 때 사람 죽는 경우도 많고 상속인들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러면 수용해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냥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공탁자가 돈을 이제 그 채권자로서 이제 채무자가 갚으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 안 받거나 수령 거절하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, 대충 이렇게 주소를 알지 못한다든지 그냥 잘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 공탁 안 받아줘요.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하게는 그 공탁법에 변제공탁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법리적으로 잘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. 그리고 공탁을 납입함으로써 공탁금을 납입함으로써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탁법에도 있고 민법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한테 피공탁자한테 변제공탁은 법원에서 송달을 해주지만 그 송달이 안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 변제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. 여기 다른 게 우리가 이제 민법에는 도달주의 원칙이라 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있지만 공탁 같은 경우는 달라요. 변제함으로써 납입의 효력이 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이자나 이런 그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. 변제공탁 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, 또 변제공탁은 또 이제 번거로운 게 뭔가 하면 그 피공탁자의 초본을 내라고 보증이 와요. 근데 우리가 피공탁자 저 채권자의 초본을 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법원에다가 그 공탁을 한 다음에 보증명령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보증 공고문을 가지고 초본 동사무소 가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다시 그 법원에다가 내는 거예요. 근데 주의할 점은 내가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인 줄 알고 거기다 냈는데 떼보니까 제주도에 살더라. 그러면 그 공탁을 취하를 하고 다시 제주지방법원에다 내야 돼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줄 알고 했는데 사망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다시 공탁을 해가지고 말소자 처분을 넣은 다음에 다시 보증명령을 내달라고 해야 돼요. 상속인들을 특정해가지고 공탁 상속은 금전채권은 분할채무라 가지고 다 일일이 상속 비율만큼 공탁을 해야 돼요. 그러면 뭐 서울에 살 수도 있고 대구에 살 수도 있고 광주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배 비율을 정해가지고 또 다시 분파해갖고 피공탁자별로 공탁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해야 되고, 또 이 상속관계 서류 띄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. 보증서를 잘 또 꾸려가지고 서류를 꾸려서 가지고 가야 되고, 또 가족관계 등본은 보증서만 있다고 함부로 떼주지 않고요.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에는 법무사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미어 터집니다. 보통 2-3시간씩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점도 있고, 항상 법무사 변호사들한테 공탁을 의뢰를 하면 그런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아시고, 보수 같은 경우는 너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하는 거에서 금액을 줘야지 일하는 사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수료를 깎고 싼 게 또 비지떡입니다.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염두해 주시고,
또 사채업자 같은 경우 다 그렇진 않지만 갚으려고 하면 이미 도망가고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 또 사채업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건저당권도 받고 별도의 또 공정증서로 집행권을 얻어놓는 경우가 많아요. 또 사채업자 대부업체 법인명으로 공정도 받고 또 그 대표나 개인 이름으로 또 건저당도 설정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만약에 내가 1억 빌렸는데 선이자 빼면 뭐 9천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저당은 회사 대표 이름으로 1억 5천을 설정해놓고 또 회사 이름으로 또 1억 5천을 공정을 받으면 이 사람 3억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형사고소라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소송 문제 여러 가지 법리가 파생돼서 발생해요. 하나의 법리를 두고 단순히 손님이 공탁을 해달라 이렇게 갖고 공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, 형사, 행정 그리고 헌법적으로 강제 집행적으로 그 고소장이나 내용증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법무사 변호사가 그 전문 분야에 이르는 동안 공부도 오랫동안 하고 일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상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정한 상담료를 지급하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상담료는 받지만 일을 맡으면 보수해서 상담료 빼드리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.